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이제 봄이 시작되나 봅니다. 뉴스에서는 개나리 개화 시기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보셨죠? 미국에서 너무나 추운 한파가 와서 지금 반도체 공장들도 셧다운 당하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유쾌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청바지를 얼려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물론 스키 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런 찜질방이 때 아닌 호황이라고 합니다. 무려 입장료가 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라고 하는데요. 역시 K 찜질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한파 관련주, 그러나 이제는 친환경 관련주, 정부정책 관련주인 경동나비엔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자료조사는 24님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무려 목표 주가는 지금부터 2배라고 합니다. 그 이유도 저 기립과 함께 보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한번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겨울 끝나가는데 경동나비엔 실화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말 있죠. 밀짚 모자는 언제 사죠? 겨울에 삽니다. 그렇다면 보일러는 언제 사야 돼요? 여름에 사야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져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빨리 11월, 10월, 가을에 사는 게 맞고, 그거보다 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놀랍게도 밀짚 모자는 여름에 사라 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일러는 겨울에 사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기업은 경동나비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의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뉴스, 리포트, 실적, 결론,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말로 일찍 그리고 심플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동나비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잡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해외시장에서 돌풍 1조 클럽 눈앞. 경동나비엔 영업이익 665억원, 전년비 48% 증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에서 돌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만 보고 믿을 수는 없겠죠. 직접 한번 숫자를 조금 뒤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 서울에 미세먼지 프리존 9곳 설치, 그리고 밑에 경동나비엔 환기 어려운 겨울철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땡땡땡. 이걸 보니까 경동나비엔 단순히 보일러만 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공기청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경동나비엔 해외 시장에서 돌풍 1조 클럽 눈앞이라는 소식인데요. 작년 영업이익 전년비 48% 증가, 올 매출 1조 100억원 전망도, 외인 주도로 이달 주가 9%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정말 심플하죠. 2019년, 2020년, 2021년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연평균 한 20% 정도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릿이 항상 말씀드리는 첫 번째 요건 만족했죠? 뭐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도 늘 것인가,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경동나비엔 영업이익 665억원, 전년비 48% 증가. 방금 전 그래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경동나비엔 서울에 미세먼지 프리존 9곳 설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사진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해놨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걷다가 지친 서울 시민들이 여기 앉아서 잠시 쉬어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은 경동나비엔 환기 어려운 겨울철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까지 싹 한다는 소린데요. 자, 미세먼지의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 지금 이제 1월에 미세먼지가 계속 몰려오고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는 솔직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기청정에 관련된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은 경동나비엔이 출시한 나비엔 청정 환기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뉴스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최근 매수량이 조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산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은 52,000원에서 48,000원 사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8,000원에서 52,000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한 5만원 정도 라인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51,300원으로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장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이렇다는 거. 오른쪽으로 좀 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나가서인지 조금 최근에 빠졌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기업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동사는 1973년에 설립되어 경동기계 설립하였음. 이후 경동보일러를 거쳐 2006년 경동나비엔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등 국내외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시장은 도시가스 보급률 및 신규 건축 물량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이르러 신규 수요보다 교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보일러 신규 수요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보일러 없는 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일러도 한번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교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동나비엔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은 글로벌 리딩 보일러 기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12년 연속 북미 콘덴싱 가스 온수기 1위, 5년 연속 러시아 벽걸이 가스보일러 판매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멈춰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확인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높습니다. 자, 다음은 나비엔 스마트 팩토리도 있다고 하네요. 보일러와 온수기 등 연간 200만 대 이상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개황을 보겠습니다. 가스보일러는 건설 경기 부진과 체감 경기 악화 등 원인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품질 및 기술력을 토대로 내수 시장 판매 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 중국 법인, 러시아 법인 및 영국 법인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로 향후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988년 업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해 보급해온 당사는 타 제조사들보다 제품에 대한 기술과 품질, 노하우 등 모든 면에 월등히 앞서 있어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신장이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사업보고서를 볼 때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죠. 확대할 계획입니다.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업계 최초로 개발해 보급해온 당사는 기술, 품질, 노하우 등 모든 면에 월등히 앞서 있어. 이거는 자신감이죠. 여기에는 거짓말을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보일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가득가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데와 경쟁을 해도 밀리지 않는다 라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 회사에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뭐 비슷하게 적혀 있는데 뭔가 뉘앙스가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공부했죠. 뭐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뭐뭐뭐 해서 앞으로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 판매중을 늘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어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보실 때 그런 글자의 마지막 뉘앙스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단어는 이런 게 있겠죠. 경쟁력, 선도하고 있는 기업, 진입장벽이 높다 등등등 이런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기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저기릿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해외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인데요. 너무 복잡하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맨 위에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북미, 유럽 등 여기가 중국, 그 다음에 여기가 북미, 그 다음에 여기가 유럽 등입니다. 보시면은 중국이 4분기 기준 2배 성장, 그 다음에 북미가 12% 성장, 유럽이 17%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직접 매출을 보시면은 또 여기서 놀랄만한 게 있죠. 일단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은 3,100억 원인데요. 그런데 국내는 불과 1,4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 중 거의 40%에 가까운 게 국내,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해외 매출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보일러는 국내에서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솔직히 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해외에서 엄청나게 방금 보시다시피 중국, 북미, 유럽 등에서 계속 지속적인 10% 이상의 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랑 유럽은 아직은 좀 적습니다. 280억, 220억. 그러니까 한국 매출액의 한 6분의 1, 7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북미는 오히려 국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북미 매출이 늘어나서 국내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해외 매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그거는 팩트였습니다. 자, 다음 경동나비에는 가정용 보일러가 52%, 온수기가 38%, 기타 제품 및 상품 등이 10%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일러가 무려 90%, 그런데 미국은 또 상대적으로 보일러가 23%, 온수기가 73%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보일러가 90%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저기 불공국 러시아는 항상 춥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K보일러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렇게 이상기온 한파가 계속 온다면은 우리나라 보일러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돌이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해외에 집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죠.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더 따뜻할까요? 당연히 방바닥, 그러니까 온돌이 더 따뜻하다. 그 다음에 보일러를 끄고 난 다음에도 후끈후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공기를 데피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던 라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히터 같은 걸로 공기를 데펴놔봐야 그거 그냥 창문 한번 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K보일러는 창문 열어도 덥습니다. 땀이 뻘뻘 나요. 그래서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이 보일러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산업의 성장성. 가스보일러는 최근 주택시장의 신규 분양시장 축소, 소규모 신축 시장 감소의 여파로 신규 시장이 다소 경색되었지만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보일러 교체 시장 자체는 콘덴싱 의무화 이슈 및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교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공약, 그 다음에 서울 32만, 그 다음에 전국에 85만 호 주택 공급, 2사 공급 대책, 주택 패닉 바잉 진정, 집값 상승 억제시킬 것, 이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보일러 시장도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요즘 친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기관리 권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을 어쩌고 관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권역 내에서 제조, 공급, 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증이 안 되어 있겠죠. 당연히 과거에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이제는 지났겠죠. 그러면 기존 제품을 팔 수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저기 인증을 받은 새로운 콘덴싱 보일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라면 이제 반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 및 교체에 20만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동 나비엔의 보일러가 다른 곳보다 한 15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만원을 지원해주면은 다른 보일러보다 오히려 더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환경부에서 나온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금 안내,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심플하게 콘덴싱 보일러를 하면은 한 대당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콘덴싱 보일러를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연간 최대 13만원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는 것을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경동나비엔이 이렇게 열심히 콜라보하고 있는 포스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보셨던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이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리포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린뉴딜의 최대 수혜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나비엔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아까 보시다시피 콘덴싱 의무화 법안을 통해 저가형 보일러 온수기 시장에서 고가형 보일러 온수기 시장으로 전환되며 매출 증가와 함께 마진 개선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일러 매출은 3천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지나고 나면은 3,800억에서 4,200억으로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이 40%에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경동 나비엔 해외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것만으로도 볼만한데, 게다가 정체된 줄 알았던 국내 시장도 이렇게 40%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경기 변동의 특성 많이 탑니다. 보일러 산업의 경기 변동은 크게 주택 및 건설 경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 및 건설 시장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거 아까 위에서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건설 경기가 호경기라면은 그만큼 보일러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계절성, 당연히 뚜렷합니다. 여름에 보일러가 갑자기 필요해서 급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연중에는 동절기를 앞두고 시작되는 보일러 점검 및 보수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동절기가 끝나는 익년 초까지 수요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비중 증가로 이전보다는 계절성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하면은 여러 기업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그런데 귀뚜라미는 2등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린나이 3등, 대성 셀틱 에너지스가 4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입의 난이도를 보시면은 기름 보일러 시장은 상위 두 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서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군요.
진입 장벽이 높다. 이 단어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보일러 시장의 경우는 다수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규 사업을 보시면은 미주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유통 채널을 확장하며 세계 인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하고 있다는 소식. 아직은 미래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파는데? 라고 봤더니 기존의 제품군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 온수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 환기, 제일 처음에 아까 기사에서 봤습니다. 시스템 각방, 전기발전 보일러, 온수 매트 등 에너지 제품군 확대 및 판매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한국 본사가 있고 미국 법인, 상해 법인, 러시아 법인, 영국 법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갈 수 없겠죠. 여기 아프리카는 갈 수 없겠지만 이 위쪽, 이 북미 쪽과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도 춥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나라 유럽들 이쪽을 전부 다 이 경동나비엔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을 보니까 아까 보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정 환기 시스템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온수 매트도 팔고 있네요. 경동나비엔에서 온수 매트를 파는 줄 알았으면 여기서 살 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재밌는 광고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동나비엔 임영웅 온수 매트 TV 광고 공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특이한 게 없죠. 임영웅 씨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가수 중 한 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동나비엔 김시원 마케팅 본부장은 임영웅과 함께 이번 광고를 통해 청년부터 중장년층 모두에게 필요한 숙명 가전으로 젊고 유연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등인 경동나비엔이 임영웅 씨를 광고 모델로 쓰니까 4등에 있던 대성 셀틱에서는 가수 장민호 씨를 모델을 기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로트가 아주 뜨거우니까 임영웅 씨 vs 장민호 씨와 이렇게 붙여보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러 업계에서 광고 모델로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된 경동나비엔 현지에서 올해의 기업상을 수상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경동나비엔이 러시아에서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거기 너무 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경동나비엔은 올해까지 2번 수상 기록을 세웠다. 일반 소비자 투표로 선정되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도 3회 연속 선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최근 일주일간 목표 주가 괴리율이 1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랑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기업 중에 1위를 했다는 소식이죠.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얼만데 그래? 바로 10만원입니다. 10만원.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한 5만 1천 얼마죠? 그 정도에서 10만원까지는 2배 정도의 괴리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바닥에서 적극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하고 계시죠. 자, 4분기의 매출은 환율 우려와 성과급 지급 감안하면 선방한 실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 주가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 자, 저 기립과 함께 환율 공부하셨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하는 제품들이 잘 팔릴 수 있다 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작년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이 크게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판관 비율 증가세가 가팔라졌으나 일시적 요인이란 판단 때문. 그리고 세 번째, 펀드 환매에 따른 기관 매도가 마무리 국면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관이 팔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현재 동사의 영업 환경은 보여지는 주가와 다르게 상당히 호조라는 점이다. 아까 보셨습니다. 이 회사 15%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국내는 방금 전까지 보시다시피 MS가 마켓 쉐어가 확대되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북미는 2020년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아까 본 자료는 2020년 4분기만 나타난 자료인데, 그런데 2020년 통틀어서 보면은 오히려 북미가 국내를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내수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고 그 미국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보일러 하나씩 다 깔아버리면은 경동나비엔 이제 재평가가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4분기 매출이 100% 2배 성장하며 다시 성장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군요. 그래서 다른 리포트를 봐도 현재가 49,100원, 목표주가 10만원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적극 매수 시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한번 보시자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2018년부터 7천억, 7,700억, 그 다음에 8,700억, 그 다음에 2021년 올해는 1조 원이 넘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1조 1,700억이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회사의 펀은 최소한 20은 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올해 예상퍼가
내년은 8.5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평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큰 힘이 되고 그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박스를 보면은 지금 하단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입니다. 2012년이고요. 이때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 크게 상승하고 그 휴중인지 박스권에 갇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박스를 언제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올라가면 결국 뚫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별점을 내려보세요. 5개 중에 몇 개일까요? 자, 2번,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주식을 쳐다볼 이유가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안전마진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4만원 정도, 이 정도 라인이죠. 이 정도면 안전마진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야, 생각해봐. 야, 퍼가 10이래, 퍼가 10. 말이 되냐? 연평균 15%, 20% 성장하는 기업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별점을 한번 매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북미 등 해외 매출의 큰 상승 예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대기 권역법에 따른 혜택 기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금 퍼 10 내외 연평균 15%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가혹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 고점까지 무려 4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퍼 20까지는 2배,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2배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이벤트는 주택 공급, 미세먼지, 이상기온,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공부하고 투자하자. 세상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기릿을 포함해서 다른 유튜브, 그 다음에 다른 블로그, 그 다음에 다른 뉴스들은 모두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100% 믿고 따라야 할 정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경동나비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들으셨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린이분들. 기린이분들의 성투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